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학기 중에 다 못 나간 진도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영상으로만 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업이랑 굉장히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강 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얘기하면서 이 부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이제 지금 인강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이 영상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전에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수업 영상을 듣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그냥 드라마 보듯이 쭉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쭉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론 여기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여기다가 두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앉은 자리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질문도 할 거고 혹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라고 할 거거든요. 그죠? 원래 여러분 영상을 볼 때는 원래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그렇잖아. 원래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문제를 적어주고 문제를 풀 시간을 주죠. 혹은 하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할 시간을 준다든지.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담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무조건 멈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풀고 고민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시라는 거를 제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물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답변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답변을 하시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뭐 물론 이 수업을 안 들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왕 여기 시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2배속, 3배속 한다 한들 그 시간 다 허무한 시간이 될 거란 말이야. 효율이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말에 대답도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질문도 하시고 질문은 거기 선생님 선생님이 그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돼요. 아니면 챗에다가 질문하셔도 되고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답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그냥 멈춤 없이 보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기를 하면서 보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저번에 우리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수열의 합은 뭐예요? SN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항은 AN이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저번에 수업을 하면서 잠깐 짧게 보여줬지만 지금도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S5라고 하면 뭐 S5가 뭐예요? S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S5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S4는 얼마예요? S4는? 당연히 똑같은 수열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까지 되겠죠. 맞나요? 이거 이해되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잘 보시면 내가 만약에 A5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그냥 A5가 나와요. 맞죠? 즉,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빼버리면 그게 바로 A5가 된다는 거야. 요 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은 SN은 뭐겠어요? SN은. 그렇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A에 뭐 N-1 그리고 맨 마지막에 AN까지 더한 게 SN일 거예요. 지금 대답 잘 하고 있죠? 네. 자, S에 그럼 N-1은 뭐냐? N-1은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A에 N-1까지 더한 게 바로 요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사실은 SN과 AN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AN, SN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내가 AN을 구한다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얘만 남잖아요. 싹 다 더한 거서 이걸 다 빼버리니까 싹 다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N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S의 N-S의 N-1이다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요걸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써먹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써보세요. 한번 써봐. 자, 시작. 빨리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좋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N-1이 들어가 있던 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S5, S4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이 SN은 종소리 오랜만에 듣죠? 네. 여기 N은 사실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지 0이 들어가거나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0이라는 게 뭐예요? 0번째 항까지 합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0번째 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수열에서는 한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을 적는 순간 n에 무슨 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1이라는 수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0번째 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언제만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항부터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항까지만. 자, 요거 10번 쓰세요. 자, 요거 10번 썼나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뭐냐면은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얘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A2부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항은 못 구해요? 군요. 첫 번째 항은 못 구하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즉 A1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해서 이 식을 통해서는 절대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알고 있잖아. A1이 뭐랑 똑같아? 그렇죠. S1과 똑같죠. 그래서 사실 요거랑 같이 외워야 돼요. 요거랑 같이. A2, A3, A2, A3, A4, A5처럼 A2부터 시작되는 AN은 뭘 이용해서 푼다?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첫째 항은 바로 S1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1이 뭐야?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결국은 첫째 항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서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하나 가져와 보죠. 교과서에 있는 예제 7번입니다. 잠깐 볼게요. SN이 이렇대요. AN 구하랍니다. 이건 거죠. 즉 SN을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래요? 일단은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금방 봤던 공식을 이용해 보죠. 그럼 AN은 우리가 일단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SN-S의 N-1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직 안 외워졌다면은 보고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대신에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언제부터만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항까지만 쓸 수 있고 A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뭘로? S1으로. 요거만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대로 해볼게. 자, 그럼 AN은 뭐냐? AN은 자 SN-SN이 얘죠. 적어. 3n제곱 플러스 n. 얘가 SN이죠? 얘가 SN입니다. 빼기 뭐 해야 되는 거야? SN-1 뭐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N-1을 집어넣은 거죠. N-1 집어넣어봐. 3에다가 N-1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N-1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뭐예요? 얘가 SN이고 얘가 S의 N-1입니다. 됐죠? 자, 그럼 계산해 주면 되죠. 이 계산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시면 그냥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풀어서 해봐도 되고 해보시면 여기 3n제곱 있는데 여기 보면 뭐야? 여기 N-1의 제곱에 n제곱이 있지 나오지. 그럼 3n제곱 나오죠. 결국 얘랑 얘는 없어져요. 사실 여기 있는 n제곱이랑 3n제곱이랑 여기 n이랑 뭐야? 여기 있는 n 또 없어지지. 그럼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n이 있지 여기. 그죠? 해볼 수 있겠나요? 네, 같이 해보죠. 네, 3n제곱 플러스 n. 네, 왠지 여러분들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얘는 뭐야? 3에 여기는 뭐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n-1. 자, 이러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3n제곱, 여기 있는 3n제곱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n이랑 얘가 n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6n.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거 뭐 남았어요? 여기에 상수항이 플러스 3이 남아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결국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플러스 2가 되는 게겠죠. 맞나요? 잠깐만 뭐야? 다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가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AN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어디서부터 개런티 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놓고 이걸 AN이라고 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따로 뭘 구해야 됩니까? A1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A1은 우리가 S1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죠. S1은 원래 있던 주어져 있던 식 이것만이 참이에요. 이거를 넣는 거야. 1지분은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4가 나옵니까? 오케이, 4가 나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원래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즉 AN은 요거고요, A1은 요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잘 보니까 봐봐요. 여기 있던 식에도 1을 집어넣으니까 4가 똑같은 4가 나오지. 그 말은 이 S1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도 뭐야? 1 집어넣어도 요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뭐라고 적어주면 따라서 그냥 뭐라고 적어주면 돼? AN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냥 6n-2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야. 첫 장부터 이게 만족하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좀 만족하니까 이거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같으면. 근데 만약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원래 값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르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3n제곱 플러스 n 똑같이 하고 나서 뭐 플러스 1 하나만 붙여볼게요. 상수항만 하나 붙여볼게. 자, 그렇게 되면 이 AN은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AN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SN-SN-1로 구할 거고요. 그다음 A1은 당연히 S1을 구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근데 요거를 계산해서 구했다고 해봐. 근데 잘 보시면 상수항이 있다고 해도 여기 뭐 플러스 1이 있지만 여기 플러스 1이 있겠지만 이거는 플러스 1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1 없어지겠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SN 여기에도 n 집어넣은 거랑 n-1 집어넣은 거랑 하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SN이 뭐가 나올 거냐면 6n-2가 나오는 건 동일할 겁니다. 이건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상수항만 더해졌기 때문에 빼보면 상수항은 그냥 없어져서 이 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S1을 대입하면 뭐 S1이 달라지는 거예요. A1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1을 집어넣어도 4가 나오지 5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A1 누가 A1이야? 얘 여기에 1 집어넣는 게 A1이에요. 여기에 1 집어넣는 게 A1이야. 당연히 밑에 거지. SN을 얘라고 줬으니까. 얘는 뭐야? 두 번째 항부터만 개런티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나오는 값이 첫째 항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앞전에 예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보니까 맞으니까 마침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만 뭐 이래놓고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뭐 1부터 성립한다라고 적어줘도 되고 굳이 안 적어주면 뭐라는 거야? 그냥 첫 장부터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얘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적어줄 때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 A에는 뭐 위에 적어줬지만 6n-2 그리고 n은 두 번째 항부터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요 그냥 5입니다 라고 적어주셔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N을 우리가 가지고 AN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식이 몇 장부터 성립한다라고 개런티할 수 있다고? 두 번째 항부터. 첫째 항은 S1을 가지고 따로 구해줘야 된다. 다만 그게 두 개가 동일하다. 둘째 항부터 적용되는 이 식에 1을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A1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되지만 아닐 경우는 따로 이렇게 적어줘야 이게 정답이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예제 7번 밑에 있는 문제 14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4번하고 15번 풀어보세요. 14번은 쌤이랑 같이 풀 거고 15번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라서 거기 있는 소재만 가져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래요? 보니까 동일하죠? 문제 똑같습니다. SN 주고요. AN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어떤 수열인지는 얘기 안 했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게 AN이 어떤 수열인가랑 상관이 있어요? 이 공식에는? 전혀 상관없죠. 선생님이 굳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그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공식은 모든 수열에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이 나와도 SN이 나왔잖아요. 그럼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세요. 뭐예요? S에 N에 S에 N-1로 구하면 되는 거야. 불러줄래? 불러줘! 싫어요? 불러주세요. 이제 바로 하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4N이 SN이죠. 여기에 빼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N-을 집어넣는 거. 해보세요. 2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1 됐나요? 오케이. 이제는 뭐 여기서는 그냥 바로 풀게요. 어떻게 되냐?
전개하는 2n제곱, 요 2n제곱은 여기 있는 n제곱과 2가 있으니까 얘가 없어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4n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4n 없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았냐?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n이랑 요 앞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여기 있으니까 뭐야?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4n. 그 다음에 상수항 남은 거 여기 뭐가 남아요? 플러스 1 남지. 플러스 1이 여기 앞에 있는 2와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니까 3이죠. 맞죠? 맞나요? 다시 아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 1이 있는 게 2랑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4가 곱해지니까 뭐야?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6이 되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다만 얘는 어디서부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개런티 할 수 있다는 거야. 첫째 항은 돼요 안 돼요? 몰라. 대답하고 있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한 게 맞추든 틀리든 여러분들이 틀렸구나, 맞췄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첫째 항은 몰라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A1을 새로 구해야 되는 거죠.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S1 가지고. 자, S1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그게 마침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동일한지만 보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나왔네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렇게 따로 적을 게 아니라 뭐라고 적어주면 돼? 따라서 A에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 그냥 요거 하나만 적어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the answer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저기랑 똑같죠?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15번의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랑 비슷한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그 두 개의 그 식 가지고 하는 그냥 요 식 가지고 할게요.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어떤 거는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인데 하나는 상수항이 없고 하나는 상수항이 있어요. 이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셈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해보죠. 자, SN을 비교를 하죠. 비교. CF 비교해서 이렇게 하죠. SN이 만약에 저기 하나만 더 붙는 거죠. 2n 제곱에 마이너스 4n에 아까 1 붙었으니까 1만 해보죠. 그렇게 해보면 동일하게 얘도 AN은 뭐가 나와요? SN-SN-1 하더라도 사실 상수항은 이 값에 영향을 안 미쳐요. 빼보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 똑같이 4n-6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뭐야? 두 장부터 개런티 할 수 있어요. AN은 새로 따로 구해야 됩니다. A1은 S1인 거죠? S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달라요. 그럼 여기에는 1 집어넣어서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제 등차수 이게 사실 보면 AN 딱 보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럼 얘는 딱 봐도 무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면 N에 대한 1차 꼴이니까. 그럼 이 보니까 공차는 얼마겠어요? 공차는 4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상수항에 없는 N에 대한 2차 꼴로 SN이 꾸며져 있는 걸 보니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첫째 항부터 다 성립되지. 그 말은 얘는 뭐라고요? 첫째 항부터 A1부터라고 하죠. A1부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보시면 A1은 따로 놀지. 그렇지만 둘째 항부터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얘는 A2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이게 N에 대한 2차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등차 수열을 고차를 하면서 합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요 형태는 잘 보시면 사실 요 형태가 보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얘는 뭐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얘도 뭐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맞죠? 첫째 항부터. A1부터. 첫째 항부터. 근데 이렇게 상수항이 붙으니까 일단 뭐야? N에 대한 2차 꼴이면 일단 등차 수열과 연관이 있는 건 알겠는데 1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등차 수열 파트에서 이게 나와서 등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는 했지만 사실 등비 수열과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부터 개런티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부터 개런티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한다. 만약에 똑같으면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다르면 따로 구해서 얘가 일반항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비술 관련된 것도 좀 해볼게요. 합 관련해서. 거기 RPM에 보시면 RPM에 23번, 유형 23번이 동일하게 이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 906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23번에 906번, RPM의 123페이지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SN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N이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어요. SN 주어지고 AN 구하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N 구하는 게 아닌데요. 똑같아요. A1, A3, A5잖아요. 뭐만 구하면 돼? AN만 알면 되잖아. 13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SN. 자, 일단 SN 구해볼까요? SN이 주어지니까 AN 구해볼까요? AN은 뭡니까? 보니까 S의 N-S의 N-1이죠. 그대로 해봐요. SN은 뭐예요? 2의 N-2. 이게 SN이죠. 빼기에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 N-1 집어넣어봐. 2의 N-1의 마이너스 2. 됐죠? 하나도 안 늘었죠? 대신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가로친 거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지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없어지겠네요. 그럼 뭐만 남았냐? 얘 두 개만 남았습니다. 계산해볼까요? 뭐가 돼? 2의 n에 마이너스 2의 n-1인데 이거 좀 정리해봅시다.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2의 n-1로 정리할 수 있죠. 물론 2의 n승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럼 얘는 2, 그렇죠? 여기 n-를 빼면 1이 남으니까 2고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2의 그냥 n-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몇 장부터? 두 장부터 개런티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세요. 이게 AN입니다. 됐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S1 가지고 구해야죠. S1 원래 있던 요식에 집어넣습니다. 얼마입니까? 0이네, 0이네. 자, 그래놓고 비교하는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얘가 나온지를 보는 거야. 1 집어넣어봐요. 얘 0승이지. 얼마예요? 1이네. 얘랑 같아, 달라. 대답하세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이렇게 적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물어보는 게 뭐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A1은 뭘 가지고 해야 돼? 얘 가지고 해야지. A1 얼마입니까? 0. A3 얼마입니까? 대답하세요. 3 집어넣으면 2의 2승입니까? 얼마요? 4. 맞나요? 그 다음에 5승은 5 집어넣었어요. 2의 4승 얼마야? 16. 그럼 얼마입니까? 답은 2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처럼 여러분들이 봐봐. 요거 잘못하면 요 시계만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16으로 할 거야. 그럼 답이 틀리겠지. 맞나요? 그래서 그 A1은 따로 구해야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숙제로 여러분들이 뭘 좀 해주시면 되냐면 유형 12번과 유형 23번 12번, 23번 요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유형 12번과 23번 지금 둘 다 이제 요거는 등차수열에서의 요 공식 적용하는 거, 요거는 등비수열에 요 공식 적용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등차나 등비나 상관없이 SN이 그냥 이상하게 주어져도 동일하게 AN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언제만 좀 조심하라? 두 번째 항에서만 된다는 것만 조심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